702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4점, A점, O점, B점, C점을 지나는 사각형, 직사각형 OABC가 있는데 4,2를 지나는 직선 L이 두 선번 OC와 AB를 만난 점을 D와 E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사각형의 넓이의 B가 3대 2가 되도록 직선 L의 기울기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려봅시다. 항상 그려보세요. 그리고 당부 좀 합시다. 그려보라는 말 뜻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사각형 혹은 도형, 그래프 위에 깔짝깔짝 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제발 부탁인데 그 위에 깔짝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경험들이 막 쌓이다 보면 문제를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문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풀었었어라는 기억이 나면은 거기 위에다 바로 푸셔도 상관이 없는데 딱 봤을 때 낯설잖아. 뭔가 이거 뭐 어떻게 풀지?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요. 반드시 문제 조건을 읽으시면서 따라 그리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점 원점이 있고요. 6,0 여기 있고요. 6,3, 0,3이라고 했으니까 선이 이렇게 가 있겠네요.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까지. O,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4,2는 뭐 대충 여기 정도 있겠죠.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4고요. 이 점의 좌표는 2예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DOA의 넓이와 그 다음에 CDEB의 넓이가 3대 2가 되도록 이라고 하면서 자르겠대요. 일단 사각형부터 이렇게 좀 완성시켜 볼게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보시면 여기가 D고요. 여기가 E예요. ODEA 밑에 있는 이 사각형과 위에 있는 뭐라고 써져 있죠? 문제에서 CDEB 위에 있는 이 사각형 두 개 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약간 됐죠?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아가들아, 저 두 개의 사각형은 ODEA랑 그 다음에 CDEB는 무슨 사각형입니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인데 닮았어요? 그렇죠. 닮음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문제 내에서 닮은 도형을 줬다는 것과 닮지 않았던 도형을 줬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닮은 도형을 줬다는 얘기는 넓이 b를 가지고 길이 b를 찾아내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닮은 사다리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얘네들 넓이가 차이가 날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두 사다리꼴의 높이는 현재 뭡니까? 공통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높이인데 그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 거냐면 윗변과 아랫변의 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그냥 잠깐 A라고 놓고요. 이 길이는 다를 테니까 B라고 잠깐 놔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있게 되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높이가 3인점이었었거든요. 3-A가 될 거고요. 당연하게도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높이가 3이었었으니까 3에서 B를 뺀다. 3-B가 될 거라고요. 밑에 있는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A 플러스 B가 되고요. 위에 있는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3-A 그 다음에 플러스 3-B가 될 겁니다. 나머지 2분의 1을 곱한다, 높이를 곱한다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가 정확하게 넓이의 차이가 될 건데 그게 3대 2의 B를 갖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걸 이용하셔서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여기가 6이 걸랑요. 6에다 3 곱하기 6, 3, 18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2배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시겠죠. 넘겨서 정리해 보셨더니 A 플러스 B는 기분이 살짝 나쁜데 5분의 18 이렇게 나오게 돼요. 미지수가 2개고 식은 하나인 상태니까 고민을 해보시겠죠.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를 풀어야 될 것인가. 보통 이 상태로 푸는 문제들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A와 B가 뭐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이제 슬슬 기어 나오는데 그런 건 없고요.
또 다른 조건 뭐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정확하게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보이십니까? 물론 뭐 여기는 이 4,2를 지나고 있는 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 직선 위에 뭐 y절편 그다음에 뭐 6,b 이런 점을 갖다 대입해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가 보통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는 기울기가 같다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는 얼마예요? 4점. y의 증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 점의 높이가 2였으니까 2에서 a만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2-a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2-a라고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역시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 점의 좌표는 x는 6이고 y는 b인 상태잖아요. 따라서 x의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2만큼 증가했을 거고요. y의 증가량은 b에서 2만큼 뺐겠네요. 그래서 b-2라고 쓰시면 되겠죠. 대각선을 곱해보시면 요거 두 개 곱하시니까 4b-8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곱하시니까 4-2a 나오시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넘겨서 정리를 하십시다.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a 플러스 2b는 넘어가니까 6 이렇게 되시겠죠. 이 두 식 연립하시게 되면 a 값과 b 값이 결정이 되겠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값은 직선 L의 기울기입니다. 직선 L,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a 값과 b 값이 결정이 돼버리면 사실상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70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점이 있단다. A, B, C, D. 예. 그리고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도형을 줬는데 정사각형 조건은 없네요. 그죠?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 좀 약간 힌트를 얻는 건데 얘가 정사각형처럼 생겼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A라는 점이 0,2라고 그랬으니까 A 0,2. B라는 점은 몇입니까? 라고 하시면 1,0이네요. B는 1,0. C라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1인데 거의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네, D가 모이길 바라겠어요 이거. 그죠? 지금 보니까 여기가 2만큼 늘어났고 Y가 1만큼 늘어났으니까 Y가 2만큼 늘어나고 X가 1만큼 빠지면 2,3이면 되지 않을까? 봤더니 딱 2,3이에요. 이거 정사각형이네요. 치사하게 이걸 감춰놨죠. 정사각형인 걸. 오케이. 자, 걔를 꼭 측정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 위에 점 P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어딘가 점 P가 있대요. 여기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점 P에 대해서 AC와 DP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AC는 또 게다가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이에요. 얘들아, 정사각형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45도 특수각이에요. 오케이? 그것도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DP라고 했으니까 DP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요 선이네요. 그때 DP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여기서부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까지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감명 깊은데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 눈치채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가 45도라는 뜻은 여기가 45도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 얘기의 뜻은 이 각이 지금 뭐가 되었다? 2등분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삼각형에서 각 2등분의 성질 생각하셔야죠. 밑변의 길이가 1대3으로 잘렸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3대 1의 비를 갖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원래 있던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의 증가량 4고 y의 증가량 1이니까 루트 5골랑요. 즉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5예요. 근데 그거를 3으로 나눈 값이 여기는 요 길이니까 여기서까지 이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3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요? 뭐 취미 삼아 알아보시면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는 루트 5에서 3분의 루트 5 뺐으니까 3분의 2 루트 5 이렇게 해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또 보이시게 될 거냐면 여기가 3분의 루트 5가 되면 여기가 3분의 2 루트 5가 되면 여기서부터까지와 여기서부터까지 b가 몇 대 몇? 1대 2가 된다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b가 1대 2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점 P의 좌표는 A, B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더란 거죠. 너무 빨랐어요? 다시 또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네, 1대 3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는 이 삼각형이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각이 이등분 상태죠. 저거 부분만 따로 떼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고 이 각을 이등분했더니 여기가 1대 3이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의 비가 1대 3이 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5골랑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 얼마가 되겠어요? 하시면은 3으로 나눈 3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루트 5면 여기도 루트 5란 말이죠. 루트 5에서 3분의 루트 5를 뺐으니까 남은 길이 얼마입니까? 3분의 2 루트 5가 넘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저 길이의 비를 봤더니 3분의 루트 5를 없애버리시면 1대 2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점 P의 좌표를 찾게 됩니다.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AB, A의 x좌표 0이고요. B의 x좌표 1이에요. 1대 2라고 그랬으니까 내분점 x좌표 얼마입니까? 3분의 1이겠네요. y좌표를 갖다 쓰니까요. 2 그리고 b는 0 그 다음에 1대 2니까 갖다 쓰시면 3분의 4다까지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3분의 1, 3분의 4예요. 무지하게 아쉽지만 우리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누굴 구하고 싶었냐면 점 Q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Q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걔는 바로 보이실 겁니다. PD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따라서 P와 D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점 P의 좌표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 있고요. 점 D의 좌표는 좁거든요. 그래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도 계산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구할만 하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요걸 찾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요. 각이 이등분된다. 정사각형이라는 걸 잡아내는 게 첫 번째였고 이 문제는 정사각형인 걸 잡아내고 난 다음에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은 각을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b가 1대 3이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까지 변의 길이의 b를 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 변의 길이의 b를 줬다는 얘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걸 말해주겠다. 그래서 P점의 내분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PD의 내분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704번 갑시다. 자, A, B가 직선 위로 움직일 때라고 했습니다. 점 A, B가 어느 직선 위로 움직이냐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위로 움직인대요. 아가들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점이 어느 직선 어느 도형 위에 있다면 일단 대입한 것이 반드시 찾고 시작해. 따라서 A, B를 대입했더니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2는 0입니다라는 식으로 일단 찾고 시작하겠죠. 자, 그 상태에 있을 때 너희한테 어떤 점을 하나 줬는데 그 점이 뭐냐면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점의 자취의 반정식 구해달래요. 자취의 반정식이란 건 어떠한 조건식을 만족할 거냐 이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X하고 Y 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점은요, 얘가 X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가 뭐가 됩니까? Y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너희가 두 개의 관계식을 찾게 되는데 X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A 플러스 B고요. Y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A 마이너스 B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너희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X하고 Y 사이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A하고 B는 좀 사라져 주셔야 돼요. 오케이.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겁니다. 자, A가 뭡니까? 라는 걸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요. A는 뭐예요? 라고 하시면 두 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2분의 X 플러스 Y가 돼요.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식을 빼고 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될 테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Y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A 자리에 얘 갖다 집어넣고 B 자리에 얘 갖다 집어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뭐가 남습니까? 보시면 3 곱하기 A 자리엔 2분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4 곱하기 B 자리엔 2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남게 되겠죠. 얘가 바로 제가 찾고 싶었었던 X, Y 사이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요 아이디어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요 생각이.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자. 그리고 X, Y 사이 관계식으로 찾자. 점의 좌표 하나를 주게 되면 점의 좌표는 반드시 너희한테 어떤 도형을 말해주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낯설면 좀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706번도 한번 가볼게요. (706번은)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몇 번이요? 706번이요? 네네. 네네. 그러실래요? 나머지 친구도 괜찮아요. 어차피 질문해서 한 명이었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봤을 때 뭐야 이거 족밥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막상 풀기 시작하면 되게 귀찮은 문제예요. 막상 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조금 있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풀어보세요. 네, 다시 하세요. 네. 724번 이제 가도 되죠. 근데 724번 맞는 거 넘어가는 거 맞아? 아이씨 또 한 페이지 넘어갔네. 아, 두 번 실패했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데.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단다. 얘들아 이거는 좀 실수를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실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행한 두 직선을 줬는데 둘 다 K라고 하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 K 플러스 4X 더하기 2K 플러스 2 Y 그 다음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4 마이너스 K X 더하기 4 곱하기 K 플러스 2 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있어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m일 때 K하고 m의 값을 더해달라 이 문제거든요. 이거 뭔 실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정석 정리하면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다라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이 어떤다? 같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모두 조심하라고 했었냐면 C분의 C 프라임도 어때야 한다? 같지 않아야 한다. 그래 평행하다. 얘는 1차게 돼버린다. 기억나세요?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만 따지고 넘어가는 거. 이걸 안 따져보고.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갔을 때 되게 갖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요식들이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2나 3이나 4 따위가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x 앞에 부호도 y 앞에 부호도 다 k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 k 값이 0이 되어버리게끔 해주게 돼버리면 이게 안 먹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지금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언제 나오냐면 0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k가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4였을 때 혹은 k가 4였을 때 혹은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겠죠. 오케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인 것과 4인 것과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따로 따져주셔야 돼요. 각각 3번을 따로 따져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나눠도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땐 요 방법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요거부터 빠르게 따져볼게요. k가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k제에 마이너스 4 갖다 집어넣으니까 여기 얼마 돼요? 0 되죠. 그래서 쟤는 0으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요 직선은 k가 마이너스 4였을 때 y 값만 존재하고 있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직선은 k가 마이너스 4면 8x 더하기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8y인가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버리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일 수 없는 겁니다. k가 4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k가 4면 여기 얼마 돼요? 8x 나오죠. 여기 얼마 돼요? 6하고 2 곱하니까 12y 나오겠죠. 그러니까 x와 y가 다 살아남았는데 여기는 0이 돼버려요. 즉 얘가 이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고 얘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k가 플러스 4여도 안 되는 겁니다. 평행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k가 마이너스 2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k가 마이너스 2면 얘네들이 날아가겠지. 요거하고 여기 부분이. 그럼 누구만 살아남아요? x만 살아남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x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x축의 수직은 두 직선이니까 걔는 평행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k자리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셨더니 2x 나오실 거고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직선이 하나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직선이 될 거고요. y는 사라졌고 k자리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었더니 6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직선 역시 또 하나 나오겠죠. 첫 번째 직선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 두 직선은 실제로 평행하고요. 거리도 잴 수 있어요. x가 2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3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두 직선을 빼보시면 두 직선 사이 거리 얼마 나옵니까? 6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 얼마? 6분의 1을 하나 잡아내 주셔야 돼요. 요거 놓쳤던 친구들이 은근히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두 번째는 요거겠죠. 요거. x 앞에 개수의 비와 y 앞에 개수의 비가 같다. 이때는 다 뭐가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냐면 k는 마이너스 4도 아니고 k는 4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2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다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떤 식이 탄생하게 되냐면 4 마이너스 k분의 4 플러스 k 플러스 4 x의 개수의 b분의 y 앞에 개수의 b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4분의 k 플러스 2분의 4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2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상수 c 값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아가들 봐보세요. 얘하고 약분해 버렸잖아요. 0이 아니니까 약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곱하려고 하는데 그죠? 곱하려고 하는데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 눈치를 챈 친구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 계산할 의미 없겠네.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냥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곱했더니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 곱하시면 2k 플러스 8이 같을 거예요. 4 마이너스 k라. 넘어가서 정리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3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십니까? 따라서 k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되는데 k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것을 구하게 되면 여기는 답이 다른 게 나와버리죠.
혹시 이거 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K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걸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 이상한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답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는데 왜 안 나오냐면 얘가 K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버리면 얘네들은 같아지니까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다? 일치해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일치하면 안 된다고 난 지금 평행하게 원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안 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K 값은 뭐가 돼야 한다고요? 6분의 1이 돼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m이라고 했는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미안해. K가 아까 얼마였죠? K가 마이너스 2이고요. 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하고 m을 더해버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답이 나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수를 조심해.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는데 구조는 진짜 간단해 보이거든. 그냥 뭐 이거 대충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막상 풀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따지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14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라고 하는 점 5,1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 A, B가 이렇게 있어요. 선분의 AB가 선분이라고 그랬어요. 선분. 오케이. 선분의 AB가 Y는 2X 플러스 1과 수직으로 만났을 때 만나는 점을 점 P라고 하자. AP 대 BP가 2대 1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역시 또 그려봅시다. 좌표평면을 그려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5,1은 명확한데 A라고 하는 점이 5,1인 건 되게 명확한데 B라고 하는 점이 좌표가 A, B라고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좀 찍기가 애매해요. 근데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되게 명확한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Y는 2X 플러스 1. 선분 AB가요. 여기는 이 직선과 수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B는 뭐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AP 대 BP가 2대 1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여기 정도 찍어 볼게요. 여기 B라고 A, B라고 이름도 붙여놨고요. 수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수직하다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돼요. 요거부터 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수직한다는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식을 하나 찾게 합니다.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게 명확하니까 A하고 B를 연결한 선분의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X의 증가량 A-5분의 Y의 증가량 B-1이 기울기인데 걔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 찾겠네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2대 1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2대 1 내분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냥 좀 약간 좀 있어 보이려고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BA를 몇 대 몇으로 내보내요? 그렇죠. 1대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1대 2. BA를 얘가 BA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겠죠. B점의 X좌표는 A고요. A의 X좌표는 5예요. 몇 대 몇? 1대 2요. 따라서 내분점의 X좌표는 3분의 대각선을 곱하시니까 5 더하기 2A, 2A 더하기 5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Y좌표는 B의 Y좌표는 B고요. A의 Y좌표는 1이에요. 역시 1대 2 내분점이 걸랑요. 따라서 3분의 대각선으로 곱하셔서 더하시니까 2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습니다. 이 점이 X, Y라고 하는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Y 자리에 3분의 B 플러스 1 갖다 집어넣으시고 2 곱하기 X 자리에 3분의 2A 플러스 5 갖다 집어넣으시고 여기 2B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시키시면 A와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튀어나오겠네. 양변에 3 곱하시면 여기 3, 3, 여기는 3 될 거고요. 정리해 보시면요. 2B 마이너스 4A는 13, 12 이렇게 되시죠. 따라서 B 마이너스 2A는 6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더 찾았으니까 우리 이 식하고 연립하시면 아름다운 기말고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됩니까? 예진쌤이 공부하다 지쳤는지 수업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나도 저런 거나 배웠으면 좋겠다. 저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지가 하고 있는 건 힘든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쉬운 거다. 예. 여러분들 예진쌤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 애들 진짜 재수없잖아요. 막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것도 분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재수없어 죽죠 그냥. 지도 고등학교 때 못했으면서. 네, 그 못 들은 척 해줄게요. 정말 재수없어 죽겠죠. 지도 고등학교 때 못했으면서 좀 지는 대학교 됐다고. 안 해요? 오빠가? 근데 저도 제 동생이 전교 한 5등, 7등 하면은 안 할 것 같아요. 괜히 옆에 가서 까불다가 괜히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건들진 않죠. 공부가 되게 웃긴 게 고등학교 때 진짜 되게 웃긴 게 그 힘이나 뭐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교 등수로 서열 정해질 때 되게 많잖아. 반에서 자기가 반 1등이면 자기가 한 얘기가 마치 법처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없어? 만약 예를 들어서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야 조용히 해 그럼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희한하게 그죠? 걔도 나랑 똑같은 학생인데 나랑 똑같은 학생 주제에 나한테 조용히라고 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따르고 있는 희한한 느낌. 근데 더 웃긴 건 지가 떠들 때는 아무 말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애 떠들어 조용히 해 그러면 아 조용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교 1등이 막 놀고 있을 때 내가 공부하고 있어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뭐래 병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뭔가 좀 상황이 거지 같은 상황.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예,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아시겠죠? 세상이 이래요. 아 정말 더러운 세상. 자, 또 한 문제 풀어봅시다. 715번. 좌표평면 위에 마름모 있대요. 아유 반가워라 마름모.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수직 이등분.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수직 이등분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대충 짓걸어주면 알아서 제가 포장해 드린다니까요. 얘기하세요. 입을 여셔야 돼요. 좌표 평면 위에 마름모 A, B, C, D가 있는데 A와 C점의 좌표가 각각 3,1, 5,3이다라고 얘기했어요. A 좌표 평면이 그따구로 생겼어. 3,1 이미 좌표평 그렸으니까 좀 그릴게요. 3,1 여기 있다고 칩시다. 5, 마이너스 3 되게 이상한 데 있네요.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3,A라고 하는 점이고요. 3,1 그 다음에 얘가 C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5, 마이너스 3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각형에 이름을 붙일 때는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돕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는 얘기는 얘들 대각선의 막 끝점이에요. B하고 D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B고 여기가 D일 수도 있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A, C, B, D 이렇게는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그때 B하고 D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뭘 지난다고요? B하고 D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여기가 B고 여기가 D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마름모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조건 대각선이 서로 뭐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고요. 이 수직 이등분한다는 조건은 사실 되게 무서운 조건인데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 하나는 수직, 두 번째는 이등분이요. 노란색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난 두 가지 정보만 알면 되거든요. 뭐하고 뭐만 알면 되냐면 기울기 n 한 점만 알면 돼요. 근데 기울기는 뭘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되냐면 수직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A에서 C를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5-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라고 물으시면 2분의 1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이등분이 갖고 있는 정보는요.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빨라요?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제가 잘 안 보이게끔 하죠.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애들한테
내가 수업할 때 이쪽 부분에서 잘 보여야 돼요. 애들이 처음 오면 제 부분 많이 하는 게 이쪽 자리잖아. 내가 꼭 물어본다고. 너 잘 보이니? 그럼 보인대. 그래? 어떻게 쓰는지 보자 한 번씩. 절로 가세요. 갔죠? 좀 이따. 얘들아, 저 중점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중점의 좌표는 얘네들 x키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얼마? x좌표는 4일 것이고 y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나요? 따라서 한 점은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한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직선 y는 기울기 2분의 1이고요.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x, y라고 했으니까 x와 y의 관계식은 이래요. 오케이? 근데 걔가 뭘 만족시킨다라고 했냐면 와타시와 등식 세제곱이야? 제곱이죠? 깜짝 놀랐어.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플러스 cy는 3은 0이다라고 하는 요식을 만족시킨대요. 오케이? x도 있고 y도 있어서 번잡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느 점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지수는 2개 있어서 빡치고 저건 임의의 점 말하고 앉았으니까 일단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대입을 살포시 해볼 거예요. 갖다 대입을 살포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요. 아우 식이 막 2분의 1이 난무할 것 같아서 좀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양변의 2를 곱해버리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2분의 1을 제곱하고 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했더니 여기 2y 됐고요. 여기는 2 됐어요. 그리고 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2y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넘어가 플러스 6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닙니까? x자리에 얘를 갖다 대입해 볼 생각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a 2y 플러스 6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완전제곱 플러스 b 2y 플러스 6 더하기 c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찾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갖다 집어넣는 2분의 1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이게 뭔 식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더니 얘는 y가 뭐일 때 성립해요? y가 뭐일 때 성립해요? 그걸 성립하게 하는 y가 뭐예요? 존내 많아요. 겁내 많은 상태예요. 이 y자리에 한두 개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y가 겁내 많아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0도 되고 1억도 되고 1조도 되고 존내 많아서 이거는 y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차 항등식 2차항은 2차항대로 1차항은 1차항대로 상상은 상상대로 정리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전개하면서 정리합시다. 여기 4a가 있을 거고요. 그 y제곱 앞에 계속 여기 플러스 1이 있을 거예요. 4a 플러스 1y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1차항은 뭐뭐뭐뭐뭐 나와요? 라고 하시면요. 곱하고 12, 24a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b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나오신 게 y에 관한 1차항입니다. 상수항은 뭐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36a 나오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6b 나오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3 나오시고 0이에요. 얘가 언제 성립한다고요? y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어야 한다 a값 결정, 얘가 0이어야 한다 식 하나 나오시고요. 얘가 0이어야 한다 b값 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b값 결정,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c값 결정. 그래서 a, b, c값 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7번 갑시다. 예진쌤 이상한 사람 남자 사진 보고 있어요. 저 대머리 남자는 누구죠?
머리가 있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신발을 벗고 있다고요? 여기 찜질방입니까? 717번 갑시다. 세 점이 있는데 원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 5,3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점. 이 세 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가 있는데 선분 AB와 평행하고, 이것도 감동을 주는 조건 중에 하나죠. 평행선. 이건 항상 뭘 너희들한테 요구할 거냐면 닮음을 찾아내셔라는 걸 요구합니다. 평행선은 동의가 억과 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OAB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려볼게요. 원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점, 두 번째 5,3이라고 하는 점, 이렇게 세 점을 줬어요.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B와 평행한 선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 선과 평행한 선이 이렇게 지날 것인데, 오케이? 그 직선에 무슨 좌편 구해달라? Y좌편 구해달래요. 이 직선은 이 삼각형 넓이를 몇 등분한대요? 그렇죠. 넓이를,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요. 아가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너희들이 닮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도형의 넓이의 B가 어쩌다라는 얘기했을 때 닮음을 이용한 접근한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그 두 개의 도형의 넓이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부분만 찾아서 접근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등분이 됐으니까 분명히 넓이의 B는 2대 1일 거야. 그죠? 얘가 지금 넓이 B인데 이 넓이 B가 2대 1이라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이 뭐한다? 닮았다요. 닮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넓이 B가 2대 1이라는 건 닮은 B, 길이 B는 어떻게 따라하는 겁니까? 그쵸. 루트 2대 1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만약에 루트 2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얼마 된다고요? 1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까지 얘가 루트 2였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 1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가씨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차피 노란색 직선만 찾으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노란색 직선만 찾으면 그만인데 직선을 찾으려면 두 가지 정보를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 기울기엔 한 점이요. 기울기는 평행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새끼 직선의 기울기. 그럼 전 뭐만 찾으면 그만이냐면 한 점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 한 점을 찾을 때 뭘 쓸 거냐면 길이 B를 알고 있으니까 내분점, 외분점 써볼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까지가 1이고요. 여기서까지 몇이에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네? 외분을 하면 안 되냐고요? 돼요. 외분을 해도 돼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네, 그건 네가 풀 때 하면 되는데 제가 해드릴까요?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예, 뭐 까짓 거 못 해줄 거 뭐 있습니까? 여기 네? 내분을 해줘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가위바위보 해.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명이. 예. 야, 이럴 때 서유의 선택에 맡기자. 내분할까 외분할까? 홀수명일 때 이거 좀. 그거 개인의 차이예요. 개인의. 내분할까 외분할까요? 아, 그 선택해. 어? 내분하래요? 그럼 내분할게요. 예.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외분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건 진짜 개취예요, 개취. 여기 원점이고요. OB를 몇 대 몇으로? 1대 루트 2 마이너스 1로 뭐 한다? 내분하는 점인 겁니다. O의 x좌표는 5고요. B의 x좌표는 5예요.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내분점이니까 더하시게 되면 루트 2분의 대각선을 곱하시니까 5가 나오네요. 이게 x좌표. y좌표는요. 역시 0이고요. 하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시니까 루트 2고요. 대각선 곱하시니까 3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즉 이 점의 좌표는, 이 녹색 점의 좌표는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가들아 기울기만 마저 구하시면 되는데 기울기는요.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5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5 플러스 1분의 Y의 증가량은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다까지 이해하셨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점은 요거 지난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더하기 루트 2분의 3이라고 쓰시게 될 거고요. 나는 그 직선의 Y좌표 구한다고 했으니까 X만 지우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둥. 뭐 구하시는 건 자유이긴 한데 요 조건을 꼭 눈에 익혀두세요. 넓이 B를 줬다 닮은 도형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닮은 B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하겠다. 왜냐하면 닮은 B를 애들이 보통 안 좋아해요.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닮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착한 닮음이야. 대응변이 그냥 바로 딱딱 보이니까. 근데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좀 약간 못된 닮은 도형들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닮은 비가 꼬여 있어요. 찾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닮은 비를 잘 안 보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그런 팁이니까 예, 닮은 비를 보는 연습을 꼭 하시고요. 넓이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는 것 중에서 또 이것도 있죠. 이거 신발끈 공식 적용시키면서 접근해 볼 만도 해요.